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국내 증시 코스피 아쉽게도 2000선을 놓치면서 1994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 또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될지 함께 전망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반은 벌써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네. 지난주 아쉬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달 전체적으로 2022포인트까지 올라섰다가 결국에는 약 30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지난달 마무리를 지은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장 왜 이렇게 밀려난 건지 이유와 함께 특징적인 부분도 좀 추려주시죠. 일단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통화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재한 가운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때 1980대 초반까지도 밀렸지만 외국인이 장 후반에 그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다시 1990선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638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03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기관 내에서는 단기적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가 1,335억 원을 매도해서 전 기간을 통틀어 가장 큰 매도세를 기록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외에 살펴볼 만한 지표는 지수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하루부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5조 원을 상회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대기 매수세가 좀 많다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만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생각보다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에 대한 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급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물 출하가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에서 외국인들은 매수 규모가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마저도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다시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에 포커스를 미리 맞춰야 될까요? 근데 일단 뭐 현재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위한 힘을 좀 정립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의 근거로는 일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뭐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그런 코스피 밸류에이션 논란이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지수 조정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송박금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뭐 상승을 위한 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큰 흐름에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힘을 좀 비축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달러 약세가 글로벌적으로 좀 약세가 좀 당분간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강세가 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산업재 위주의 상승으로 좀 다시 또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뭐 바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뒤에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현재 시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역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뭐 업종 흐름은 좀 사실 뭐 이번 올 연초부터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좀 많이 있다 보이는데 그 중에서 산업재 내에서 뭐 기계라든지 철강, 그 건설 업종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이후에 어떤 업종이 올라왔느냐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달러 약세가 진행된 점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신흥국들의 그런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들의 그런 반등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도 이러한 점을 좀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답습하는 그런 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이라든지 은행주 역시도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랠리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종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영향과 함께 산업재 그리고 은행과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업별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파이시티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10%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이 현명할까요? 일단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NS쇼핑이 보유하는 그 지분율 100% 회사인 엠바이콘이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뭐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면은 파이시티 부지를 시가보다 싼 뭐 4,525억 원에 구입했다는 점인데 이 땅은 2012년에 그 최초 공매 당시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가치를 평가받았고 현재 공시지가도 6천억 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가 4,525억 원은 초기 공매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요인은 일단 싸게는 구입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건설비가 1조 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NS쇼핑이 엠바이콘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추가 출자도 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정적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부지 메인 목적이 하림그룹의 물류 단지 및 그런 R&D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일단 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류 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유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한 주가 약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NS쇼핑이 시가총액 대비 수익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PER 배수가 낮은 편에 좀 속해 있고요. 또한 이번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자산가치 증대 효과도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추가적으로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단 수급 악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투자자라고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하시는 것이 일단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되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가져가자라는 의견 NS쇼핑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대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전망과 함께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GS 홈쇼핑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먼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의 특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서도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1분기의 실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해 전체 실적을 놓고 지금 주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3,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실적 성장세는 좀 이어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실적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PER 38배라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좀 부담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5만 원과 35만 원 그런 박스권 내에서의 주가 흐름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약 14.2% 줄어든 것으로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3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상반기에 여행 그런 수요가 좀 부진할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는 점과
새로 진출한 면세점의 향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아직 추세 상승 전환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만 보유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3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이 뭐 PER 20.2배라는 점에서 과거 제 경험상 PER 15배 이하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나왔다는 점에서 아직 매수 타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13.5% 증가한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마케팅 비용 집중 및 백소 파동 등으로 부재됐던 수익성을 올해는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홀딩하는 전략은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GS 홈쇼핑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5월 시작은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까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첫 문을 열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매매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전략들은 전고점을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재료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월 하순으로 갈수록 6월에 있을 큰 이벤트에 대한 그런 회피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일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5월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성식량해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런 시멘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 시점인데 성식량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시멘트 제조 2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시멘트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그런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시멘트 및 레민콘 출하량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전통적으로 비수기 1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일단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올해는 따뜻한 날이 많아서 이에 따른 가동률 상승 및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실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제조 원가의 15%를 차지하는 유연탄 매입 가격이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기관과 외인이 3일째 연속으로 양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순이익 기준으로 461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PER 7.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일단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5월의 첫 관심 종목은 성신양해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